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인정받는 엑셀 업무 관리편. 자, 10번째 강좌에서는요. 자동 필터로 보는 매출 현황표를 만들어 보실 텐데요. 아마 자동 필터는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는 아는 기능인데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서브토탈 함수와 고급스럽게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 필터 기능은 데이터에서 필터에서 자동 필터를 누르시면 되고요. 참고적으로 여기 보면은 고급 필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고급 필터 같은 경우에는 자동 필터보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별도로 조건을 주셔야 되고 물론 이제 이유가 있어서 있는 기능이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분들 고급 필터라고 해서 이렇게 굉장한 기능이 있을 것 같다? 아닙니다. 사실 그냥 자동 필터로 충분히 저희가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필드명에 커서를 놓으신 후에 데이터 필터, 자동 필터를 선택하면 필터링 단추가 생기게 되고 거기에서 저희가 필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더 깊게 설명을 안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 밑에 지금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모두 표시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이거는 담추어진이 아니고요. 감추어진. 감추어진 데이터를 한꺼번에 모두 표시하는 메뉴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조건을 필터링 조건을 주게 되는 경우에 예를 들면 가려져 있는 열 같은 경우에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해제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모두 표시만 눌러버리시면은 필터링 된 게 다 해제가 되는 기능이세요. 아주 효율적인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은 참고적으로 2007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필터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필터링하고 서브토탈 함수를 같이 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서브토탈 함수는 화면에 보이는 데이터만 계산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게 저희는 예를 들면 지금까지 보시면 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sum,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average 이렇게 함수를 바꾸셔야 되는 거에 비해서 서브토탈 함수는 보시는 것처럼 다 가능하세요. 그런데 앞에 방법 요것만 좀 외워두시면 되죠. 자, 그래서 1번은 average예요. 2번은 count, 3번은 count A, 그 다음에 9번이 sum입니다. 보통 이거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물론 기억하셔서 이렇게 쓰시면 편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요 한 세 가지 정도 average, count A, sum 정도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쓰시는데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서브토탈 1, 그 다음에 범위하게 되면 범위의 평균, 3 하면 범위의 개수, 9 하면 범위의 합,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필터와 그 다음에 서브토탈 함수 한번 직접 실습하면서 보도록 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일 매출 현황이 보이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을 저희가 가장 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이 필터링 기능이에요. 특히 자동 필터.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이시죠? 자, 그러면은 필드명에다 커서를 놓으시고요. 데이터에서 필터, 자동 필터로 갑니다. 자, 그러면 콤보 박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인쇄되는 부분 아니에요. 화면에만 보이는 부분이세요. 자, 그런 다음에 저희가 예를 들면은 나는 나무 사랑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클릭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나무 사랑의 그 거래 현황은 한 건밖에 없네요. 베이비는 이렇게, 그 다음에 푸른 꿈 이런 식으로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렇게 하시는 거를 떠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딸기빛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행번호와 필터 단추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면은 필터링 된 거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저희가 좀 편하게 사용하고 싶다 그러시는 경우에 필터링을 해제하고 싶으실 때
여기에서 모두를 하시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보시면요. 데이터에서 필터, 모두 표시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를 이용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필터링이 2번이 됐든 3번이 됐든 한꺼번에 풀리게 되는 기능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메뉴를 하나 빼놓을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사용자 지정, 명령에서요. 데이터에 보시면은 모두 표시라고 하는. 자,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예를 들면은 자, 딸기 바지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 거래 내역에서 보고 모두 표시만 누르시면 이렇게 필터링 되어 있는 게 해제가 되게 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장점이 뭐냐면 열이 많아서 이렇게 가려져 있더라도요. 이 부분만 클릭하게 되면은 모든 필터링이 한꺼번에 처리가 되는 거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조금 저희가 통계를 한번 내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욕심에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사실 저희가 데이터 건수가 몇 개 되지 않지만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하는 데이터는 상당히 많죠. 그런 경우에 필터링한 결과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데이터가 계산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세요. 그런 경우에 쓰시는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개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자, 건수. 자, 그러면은 물론 여기에다가 그냥 카운트 A 하셔서 이렇게 범위 지정하셔도 되겠지만요. 문제는 뭐냐면 이거 지금 1일 매출 현황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데이터 추가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범위 지정하면은 하고 나서 매번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하시나요? 매번 또 범위를 바꿔주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카운트 A. 자, 비열을 그냥 전체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47건인데요. 지금 요 건수와 일자, 필드명은 좀 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해줄게요. 그러면 45건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한번 데이터 한번, 그럼 여기 지금 왔다 갔다 하기 좀 불편하시니까 저희 창에서 틀고정 좀 할게요. 그러면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 데이터 한번 넣어볼까요? 9월 1일자로.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건수가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지우면 다시 줄어들고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또 욕심이 좀 하나 생기게 되네요. 데이터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테두리가 그려지게끔 가능하시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셔서. 자, 그래서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 방향키. 그러면은 65,536행 마지막 데이터까지 다 범위 지정이 된 거예요. 자, 서식에서요. 조건부 서식. 자, 수식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가 가능하시거든요. 자, 첫 번째 데이터가 자, 51행이네요. 자, 는 B 51이. 자, 공백이 아니에요. 공백이 아닌 게 아니라 데이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서식에서 테두리를 넣어줘라. 확인. 그 다음에 항상 조건부 서식에서는 열을 고정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9월 1일.
그랬더니 테두리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지우시면 없어지게 되세요. 9월 1일 뭐 예를 들면은 프리티걸, 그 다음에 품명은 뭐 뽀로로 셔츠, 그 다음에 수량은 30, 그 다음에 단가는 3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수식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는 수량 곱하기 단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선 셀 서식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서식 복사 쓰시는 게 편하겠네요. 오히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그러면 추가할 때도 보면은 그냥 데이터 이렇게 쭉쭉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건수가 차례대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어떤 기능까지도 또 궁금하시냐면, 자, 건수는 됐는데, 그러면 내가 필터링한 결과에 수량의 합, 단가, 금액, 세액의 합을 계산하고 싶으세요. 그런 경우에 썸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 한번 볼게요. 썸을 만약에 사용하게 되시면은 수량의 합,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 방향키. 자, 문제가 생겼어요. 자, 예를 들면 필터링 한번 해볼게요. 자, 노란 원피스. 그랬더니 분명히 한 건밖에 없는데 수치 자료는 그대로예요. 왜요? 범위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는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브 토탈을 사용하게 되세요. 서브 토탈. 서브 토탈은 보여지는 부분의 합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희가 합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합은 2번을 사용합니다. 펑션 넘버가요. 이 펑션 넘버에 따라서 보면은 저희가 합도 계산할 수 있고 평균도 계산할 수 있고 최대값, 최소값도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희가 변동값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정하고 나면은 나중에 데이터 추가되면요. 또 데이터 범위 또 잡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저희가 옵셋을 이용하실 거예요. 옵셋. 기준을 어디에다가 둘까요? 데이터 처음에다가 놓고 여기에서 영행, 영렬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자신에서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럼 몇 행까지? 데이터가 있는 데까지요. 데이터의 개수 어디에 계산해 놓으셨어요? 벌써 여기에 계산해 놓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열은 하나.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848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자, 레이스 치마 한번 잡아 볼게요. 그랬더니 3건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50 맞죠? 자, 그래서 여기 건수는 전체 건수예요. 그쵸?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체 건수라고 좀 표시를 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수식도 마저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단가의 합, 금액의 합, 세액의 합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저는 별도로 자, 합을 보고 싶을 때가 있을 거고 평균을 보고 싶을 때가 있을 거고 건수를 보고 싶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양식 도구를 한번 불러볼게요. 자, 옵션 단추를 누르셔서 자, 여기를 누르면은 합이 표시가 되게끔 합계 여기를 표시하면은 평균이 보이게끔 그 다음에 그 옆을 누르게 되면은 하나 더를 누르면 개수가 보이게끔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자, 그러면은 정렬을 좀 한번 해볼게요. 범위 지정하셔서 자, 그리기에서 맞춤 배분 위쪽으로 맞출까요? 자, 그 다음에 맞춤 배분에서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합계가 좀 많이 올라갔네요. 예. 자, 그러시면은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합계를 누르시거나 평균을 누르시거나 개수를 누르시거나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결과가 나오게 하시려고요. 자, 그러면은 그때 양식 도구 하실 때 보셨지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컨트롤 서식에서 저희가 실제 처리되는 거는 이 숫자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개수인 경우에는 3이 합계인 경우에는 1, 평균인 경우에는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이 수식을요. 자, 어떻게 해 주실 수가 있으시냐 하면은 자, 요 선택된 값에 따라서 그래서 if를 하나 더 넣어 줄게요. 추즈가 더 낫겠네요. 추즈.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냥 합계만 계산해 놓으셔도 되겠죠. 자, 추즈 여기 값이 1인 경우에는 그러면은 합계를 계산하는 거니까 9를 넣어 주시면 돼요. 펑션 넘버가. 평균인 경우에는요 1. 그 다음에 개수인 경우에는 3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평균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합계, 개수. 그죠? 근데 개수가 좀 안 맞네요. 음, 이 부분은 그대로네요. 보면. 그러면은 3건. 자, 왜 개수가 안 맞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위에 제목. 제가 1일 매출 현황을
여기 B1에다 넣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까 B열의 개수를 세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목과 전체 건수, 필드명까지 해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3이 맞죠. 그러면 개수가 맞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식을 그대로 채우기를 한번 해보시면은 그 다음에 기준은 바뀌게 되죠. 그래서 7행은 고정이니까 지금 개수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합계.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면은 노란 원피스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상호가 나는 베이비가 궁금하다. 그러면은 베이비의 전체 개수는 얼마, 단가, 금액의 합, 그 다음에 세액, 건수는 12건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건. 그 다음에 데이터 삽입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추가되는 대로 범위가 조절이 가능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저희가 물론 데이터 통계 내실 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분합이라든가 피벗 테이블을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는 매일 변동값이잖아. 데이터가 계속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필터링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서브 토탈 함수를 이용해서 쉽게 통계를 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뭐 보기가 좀 그렇다 하시는 경우에는 그런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뭐 이렇게 데이터 뭐 통계 뭐 이런 식으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나만 볼 거면은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으시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자동 필터와 서브 토탈 함수를 이용하셔서 일일 매출 현황을 실시간으로 통계를 내시는 부분을 보셨습니다. 자, 쉽게 저희가 자동 필터 많이 쓰시는 기능이시니까요. 응용하실 범위가 넓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10번째 강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